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겼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언급된 논란의 인물들이 모두 사면이 될지 이목이 쏠리는데 이 중대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이 이 첫 사면 대상이 되는 게 사면 취지에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면 발표 내용에 따라 여론도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반 안건 한 건으로 특별 사면과 특별 복권, 특별 감면 조치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사면을 위한 원포인트 국무회의인 셈입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과 위안부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전 교육감 등 법력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사면 복권이 확정될 경우 각각 8개월, 9개월 만에 죄를 벗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차피 해줄 거라면 빨리 몰아서 하는 게 낫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일 거라며 사면 심사위 결정은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 윤 전 의원은 위안부 명예회복 등으로 모두 공이 과보다 크다며 둘 중 누구를 제외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임시국무회의를 대통령 모두 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부정적 여론에 대한 납득할 만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화요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앞서 임시국무회의를 내일 별도로 잡았습니다. 이 정치권에선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움직임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도 윤미향 전 의원은 사면 결정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SNS에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사면 찬성 발언이 잇따라 나왔는데 여당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중진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윤 전 의원을 사법 피해자라고 옹호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와 별개로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를 잡은 데 대해 여권에선 사면과 관련한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미 사면 대상자가 좁혀진 만큼 감론을 박을 길게 끌어서 득도할 것 없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이 깔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향이 이미 서 있다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단 겁니다. 여당에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사면 움직임에 대한 공개 찬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해야 한다며 윤미향 전 의원을 사법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윤 전 의원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영배 의원도 검찰의 과잉 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인사들의 사면 복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올해는 꼭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겠다고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시절 이룬 성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도 언론들이 보도를 해주지 않았다며 언론을 겨냥했습니다. 윤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면 움직임에 직접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면 움직임에 대한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내일 임시국무회의도 생중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사면에 대해선 대선 때 진 빚을 갚으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할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실시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찬성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생각인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만큼 비공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또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하십시오. 앞서 국무위원들의 발언까지 생중계했던 점을 꼬집은 겁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말했던 빛의 혁명은 범죄자들 햇빛 보여주기 운동이었냐며 화려한 범죄 사면자 복귀라고 지적했고, 주진우 의원은 대선 빚을 갚느라 사면한다며 빛이 아닌 부채를 의미하는 빚의 혁명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파렴치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조국, 윤미향 사면에 먼저 반대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야권에선 여권의 사면 움직임에 대한 총력 대응이 침체돼 있는 당 분위기 제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 대상에 오른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당초 앞당겨서 별도의 그 국무회의를 잡았네요. 네, 이 원래 그동안 관례상 사면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왔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는 걸 감안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상 사면에 대한 내부 방침이 정리된 만큼 서둘러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던 건데요. 여기에 이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의제가 이 사면 이슈에 묻히는 걸 방지하겠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면 대상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번 사면 대상에는 이 여권 지지층의 요구가 많이 반영돼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와 중도층 사이에선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반면에 범여권 지지층에선 10명 중 7명 이상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원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 국정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에 중도층 일부 일탈을 감수하더라도 지지층 요구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조 전 대표의 경우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감안한 듯합니다.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살만한. 조국 전 대표와 함께 이 윤미향 전 의원 사면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윤 전 의원의 사면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그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윤 전 의원은 자신이 검찰을 비롯한 사법 탄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3대 개혁과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지지층의 요구보단 소위 개혁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이 윤 전 의원 사면을 강하게 지지한 것도 검찰과 사법개혁 동력을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논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발단이 된 게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연례 행사처럼 반복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유행어처럼 회자됐던 체리 따봉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었죠. 가깝게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야권 정치인 사면 명단을 보내는 장면이 공개돼 곤욕을 치렀고요. 21대 국회에선 일본에 대한 강경 목소리를 내던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정작 일본 골프 여행을 계획하는 메시지가 포착돼 지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불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착되거나 여성 나체 사진을 보는 모습이 찍혀 국회 윤리특위위원직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휴대전화 리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언론 노출이 쉬운 좌석 배치가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 국회 본회의장을 보시면요. 1층에 의원석이 있고 바로 위 2층에서 이 사진 기자들이 내려다보게 됩니다. 이 의원들 휴대전화 화면이 포착되기 좋은 구조인 겁니다. 이 때문에 보안 필름을 붙이기도 하고 카메라 각도를 피할 수 있는 의원석이 소위 명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들여다보면 헌법기관으로서 이 국회의원들의 공적 마인드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갖는 무게감이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미국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전화도 잘 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국회가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의원들 스스로 권위를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해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황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를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도 언급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의 빠른 전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뒤 처음으로 언론 간담회를 자청한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관련 질문에 숫자보다 역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역량이 충분하다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I think at the operational and tactical level, you could talk about numbers. That's what those commanders do. But at the strategic level, we've got to think about the host of capabilities that are resident to be operated in a combined function. 5세대 전투기들이 중동으로 재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대신한 사례를 들었는데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양자 간의 문서에서는 결코 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은 보트에서 가장 가까운 악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신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팽창을 가속하는 중국과 북한과 기술 이전 등 교류를 확대한 러시아가 북한에 못지않은 위협임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The ROK-US alliance remains strong, and we continue to watch what's going on there. It looks eerily reminiscent to things that we saw in the South China Sea. 다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지름길을 택하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기존 계획과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이처럼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방위비 증액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쟁점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타결된 이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선 미국이 우리에게 국내 총생산의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달 중 열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루라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한미 무역 협상 초안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지난해 GDP 대비 2.6%에서 3.8%로 약 50%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비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25일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whole country.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이 매체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배치 변경 등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중국 견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게 또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정부가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관세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10대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1층 화단에 떨어져 있었는데 집안 곳곳에서 양초와 성냥 등이 나와서 방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안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 와가지고 창문을 이제 나물 내려다가 이래 보니까 따로 똑바로서 밑에서 연기가 밑에서 막 시커멓게 올라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더라고 갑자기 막.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12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집에 있던 일가족 3명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대 자녀 2명은 아파트 안에서 40대 어머니는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방이다 안방. 여기 금식을 해갖고 열었지. 집은 많이 안 탔습니다.
화재 당시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숨진 3명 모두 별다른 외상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감식에서 방 2곳과 거실, 주방에서 양초와 성냥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살아있었으면 쇠도 좀 같이 피시는 문을 열고 나오든지 상관문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색한 일이 있어도 애들은 놔뒀어요. 경찰은 유가족을 상대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숨진 일가족에 대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얼마 전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수천 명이 대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도 같은 일로 2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폭발물도 없었지만 계속되는 허위 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정원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3분쯤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사무실에 전송된 팩스입니다. 폭탄을 설치했습니다라는 제목에 폭발물 설치 장소와 예정 시간이 한글과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라 테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단 위협적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 특공대 등 6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하고 경기장 내부에 있던 2천여 명을 급히 대피시켰습니다. 체조 경기장에서는 오후 4시부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대피한 관객들은 폭발물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경기장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린 지 아마 1시간 반 넘은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없이 내부 사정 때문에 뭐 한다 대기해라고만 봤던 것 같아요. 경찰이 약 1시간 정도 현장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 현장 통제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팩스 발신지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 특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4천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 가해자 다수가 중년 남성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왜 이런 건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이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에서 60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거 인지하셨나요? 이제 못하죠. 지난 6월에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 배관을 타고 전 애인의 집에 침입해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가해자 가운데 중년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대학연구팀이 지난해 9월과 10월 4주 동안 발생한 관계성 범죄 사건 5,5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40대가 22.5%, 50대는 18.5%, 60대 이상은 17.7%로 중년 가해자 비중이 절반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44세, 73%가 남성이었습니다.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권력적인 면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을 공격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권력 불균형적인 모습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계성 범죄가 빈발하자 경찰은 스토킹 접근 금지 조치 대상자 3,040여 명을 전수점검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어제 폭우특보가 내려졌던 전남 일부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남부지방엔 2차 장마로 모레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또 예상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비탈면에 자라난 나무들이 힘없이 아래쪽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밤사이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 곳곳은 흙탕물 범벅으로 변했습니다. 이곳 도로 경사면에는 추가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포대자루 수십 개를 쌓아놨습니다. 어제 전남 신안 226mm를 비롯해 해남 184mm, 강진 178.3mm 등 남부 지역에 폭우가 집중돼 도로 토사 유출 등
7건의 소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로 한때 12개 항로에 여객선 16척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이 안 좋으면 일단 배도 운항하기가 좀 힘들고요. 기상 안 좋다 보면 또 손님들이 거의 안 오십니다. 전남 강진에는 산사태 경보까지 발효됐고 여수와 광양 등 주민 15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거짓 나왔대요. 설쳤제, 놀렸제. 이장이 빨리 이장으로 나오시오게 예? 그러고 나왔제. 깜짝 놀리고. 지난 8일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11호 태풍 버들은 13일 대만을 지나서 14일 중국 남동부에 접근할 전망입니다. 태풍에 이어 2차 장마 소식에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도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당근을 파종을 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면 그게 쓸릴까 좀 걱정되고.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최대 50mm, 경남 남해안에는 12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올해 산불과 극한호우 피해로 전국 곳곳의 지역 축제가 규모를 줄여 진행하거나 아예 취소됐습니다. 일부 행사는 동물 학대라는 반발이 나오며 지역 축제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는데요.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의 여름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성산 드론 라이트 축제. 강풍과 폭우 속 안전사고 우려에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전남 한평과 광주 광산구는 열심히 준비한 물놀이 축제를 지난달 취소하거나 축소해야 했습니다. 인근 지역 비 피해가 커 놀고 즐기는 축제 열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개막식이랑 이런 걸 취소하고 했고, 물놀이는 행정 실내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전남 장흥은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추진을 하는 것이 장흥 지역 경제나 또 그 정서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수익금은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로, 기부하는 거로. 지역 여론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경북 봉화의 은어잡이 등 여름철 맨손 물고기잡이 축제는 많은 이들이 찾지만 동물 학대 논란이 부담입니다. 생명체를 이렇게 재미로 내가 이 생명체를 자꾸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주민들 생각도 엇갈립니다. 자유라고 생각해요. 애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주민들의 경제적인 활성도 도움이 되고요. 생선도 동물이긴 하니까 동물 학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수십 년 역사의 소싸움 축제도 동물 학대 논란에 지난해 중단된 뒤 올해도 기약이 없습니다. 소싸움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달 말까지 52,757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생존 방식이 그런 욕구들이 그냥 단절됐을 때 동물과 사람이 잘 균형 있게 살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난해 열린 지역 축제 수는 1,170개에 들어간 예산은 4조 1,000억 원. 유명세를 얻기는 힘든데 각종 재난과 논란으로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중고 속에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이를 가상자산,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며 오히려 돈을 빼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문서까지 교묘하게 위조해서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는데 어떤 수법인지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과거에 가입했던 온라인 사이트 가입비를 코인으로 환불해주겠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시게 지불하셨던 가입비 환불 접수가 누락돼서 제가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보상 목적 라는 코인을 저희가 20개가량 무상익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고수익 코인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리스자들이 코인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가실 수도 있어요. 환불 대기하시는 대상자분들 하니까 2만 원에도 발행이 가능하셔서. A씨는 정부기관 명의로 된 문서까지 받자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정부기관의 문서를 제시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로 한 번 더 전화해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검색되지 않는 업자는 모두 불법이라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트럼프 라운드로 불리는 새 보호무역 시대가 7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산업부 임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이 협상 여파로 발칵 뒤집혔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일본이 합의한 걸로 믿고 있던 내용이 미국이 관보에 올린 내용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일주일 앞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런데 발효를 코앞에 두고 일괄 15%가 아닌 추가 15%라는 걸 뒤늦게 확인하면서 부랴부랴 미국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결국 일괄 15%를 다시 약속받긴 했지만 비공식적인 데다 미국 측이 적절한 시기에 고치겠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경제재생상은 트럼프와의 첫 회동 당시 이 마가 모자를 쓴 모습이 공개되면서 불용 외교 논란까지 일었는데 이번 소동으로 체면을 구긴 건 물론이고요. 자리까지 위태롭게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 미국의 주장대로 관세를 15%포인트 추가를 하게 된다면 일본 수출품은 관세를 어떻게 적용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15%로 다시 합의는 했지만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때까지는 기존 관세의 15%가 추가되는 거죠. 예를 들어 원래 7.5%였던 직물은 22.5%, 쇠고기는 무려 41.4%의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은 합의를 웃돈 추가분은 소급해서 돌려주겠다고 했다는데 트럼프 변덕을 감안하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적인 약속도 아니고 국가 간의 통상 합의잖아요. 그런데 합의를 하고도 이렇게 혼란이 빚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합의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로 한 약속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마음대로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의 합의를 강조하면서 나름 전략적으로 취한 모호성이 일본에 독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 미국과 합의문 없이 구두 약속만 했죠. 이러다 보니 세부 사항을 두고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농산물 개방 여부는 미국과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약속한 투자도 방식과 수익 배분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주요 수출품은 품목 관세라는 명목으로 따로 매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25% 자동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던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EU 모두 15%로 내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못 박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여전히 25% 관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100%를 예고한 반도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역시 공식화한 문서는 없습니다. 정부가 우리는 문제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결국 까봐야 한다면서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협상의 세부 내용이 다시 드러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용품 매장이나 편의점, 백화점에서도 이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무분별한 복용은 경계해야 합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윤수영 기자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종류를 제가
한 연예인이 평소 잘 먹는다는 건강기능식품 수십 종을 소개합니다. 유산균이 제가 종류가 이렇게 좀 많아요. 뇌랑 연결된 모든 게 다 장에서 이루어져서 해당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겼고 소개된 건강기능식품도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5년 전 6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7조 원으로 성장했고 2028년엔 8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업계들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속속 참전 중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제약회사와 제휴를 맺고 일부 매장에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대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편의점을 잠깐 들려서 하나씩 사서 먹으면서 출근하는. 한 유명 생활용품 전문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를 전면에 내세웠고 한 백화점에선 AI 기술을 건강기능식품에 접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AI 시스템으로 얼굴을 촬영해 건강을 분석하는 기계인데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전문가가 직접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합니다. 마그네슘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는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렇게 쏟아지는 제품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정 성분의 과다 중복 섭취나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신데 간이나 신장 부담으로 다른 약물 대사에 이상을 주거나 장기 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들과 유통업계는 협업을 윈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대체로 새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수도권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는 전셋값과 입주율이 뚝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갭 투자 차단을 명분으로 전세 대출을 틀어막았기 때문입니다. 분양 계약자는 잔금 걱정, 전세 희망자는 보증금 마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말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동대문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형을 9억 원대에 분양받은 안모 씨는 전세를 내놓으려다 실거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627 대책으로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세 대출이 원천 차단되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받아갖고 이제 잔금 치르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막혔어요. 갑자기 대책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좀 곤란스럽다 해야 되나? 내 집 마련의 기쁨도 누리기 전에 자금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분양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입주 임박해 될 때는 그분들 진퇴양난이에요. 전세 자금으로 이거를 좀 잔금을 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금매로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300세대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 단지는 입주 마감이 채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입주율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분양 계약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월세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보증금을 좀 더 내리면서 월세를 더 올리고 이런 건데 몇백만 원씩 월세 내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 한산하죠.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예정 가구 수는 5만 2천여 가구. 정부는 계약금만 들고 청약을 받는 악순환을 끊겠다며 분양단지 전세 대출을 차단했지만 이대로면 아파트 잔금 대란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미러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격 수위를 높이며 최후의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휴전회담에 끼지 못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안전보장 없는 영토 양보는 없다고 못 박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드론 한 대가 대형 창고 지붕 위로 돌진하고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1,300km를 날아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깊숙이 위치한 드론 저장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통제실과 생산 작업장 등 142곳을 타격했습니다. 오는 15일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전략적 요충지인 포크로우스크를 장악하기 위해 11만 병력과 드론 부대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우크라이나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의도입니다. 휴전회담에서 패싱당한 모양새가 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안전 보장 없는 영토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Дарувати свою землю окупанту українці не будуть. Будь-які рішення, які проти нас, будь-які рішення, які без України, вони одночасно і рішення проти миру.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을 휴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상호 교환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맞서고 있어 미러 정상회담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멀리 피서지로 떠나기 어려운 고령층 어르신들도 많죠.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는 실버 극장이 새로운 피서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 피서를 위해 카페를 만든 지자체들도 있다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크린에서 옛 영화가 상영되고 관객들은 추억에 빠져듭니다. 5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실버 극장을 찾은 어르신들입니다. 이 영화관에서는 매일 2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 어르신 관객들에 맞춰 1962년 이전 작품만 선정됩니다. 300 스파르타인이라고 그 영화를 예전에 봤는데 오늘 다시 또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티켓 가격도 2,000원으로 저렴한 데다 미숫가루나 가래떡 같은 어르신 취향 먹거리도 살 수 있어 하루에만 1,000명 가까운 관객이 찾습니다.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문화 쉼터로서의 어떤 좀 시원한 공간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보금자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테이블마다 어르신들이 335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카페입니다. 오후 2시경이면 와서 5시 넘으면 갑니다. 너무나 덥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시원하게 쉬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스커피 한 잔이 1,000원이라 부담 없이 더위를 피할 수 있고 트로트나 댄스 같은 다양한 공연도 매일 열립니다. 아이스커피 요즘은 더우니까 아니면 이제 다방 커피도 즐겨 하셔요. 공연할 땐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실내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며 현재는 제주에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다시 비구름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은 최고 80mm, 그 밖에 호남과 영남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 한때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에는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부산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청주 30도, 부산 2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남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0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